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자, 우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88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풀고 갈게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개념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지난주에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에 대해서 한번 특징들 알아봤고, 태양계 행성들을 분류하는 방법,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분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태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어요.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부터 보시면요. 1번, 태양은 다른 태양계 행성에 속한다 그랬는데요. 다른 위성이죠. 지구에 대한 위성이기 때문에 행성은 아니야.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모든 행성은 위성이 있다 그랬는데요. 수금은 없고 얘는 없고요. 지구는 위성 1개, 화성은 위성 2개, 그 다음에 목성부터는 위성이 되게 많죠. 목성은 90 몇 개가 있고 90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토성도 한 70여 개가 있어. 나머지는 한 수십 개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외소 행성은 행성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그 지역에서 대장 노릇을 못하는 애를 이제 외소 행성이라고 하고요. 명왕성 같은 애가 예전에는 행성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는 명왕성이 외소 행성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고요. 외소라는 뜻은 그 이름 자체가 작다라는 뜻이야. 우리 외소하다 할 때. 그래서 이 영어로는요, 드워프 행성이에요. 드워프 행성. 드워프가 난장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우리 뭐 반지의 제왕이 이런 판타지 영화 보면 꼬맹이 난장이들 있잖아. 드워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번에 3번이에요. 4번 같은 경우는 태양과 가까워질 때 꼬리가 생긴 거는 해성이고요. 뭐 헨리 해성인 이런 애들은 뭐 얼음 같은 걸로 돼, 얼음이나 뭐 가스 같은 걸로 돼 있어서 지구 쪽으로, 아니, 태양 쪽으로 다가올 때 이제 태양의 반대편으로 이제 얼음 입자가 날아가니까, 수증기가 날아가니까 꼬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해성이 되겠고요. 5번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띠를 이루며 분포한다는 거는 소행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행성은 외소행성보다 더 작은 그냥 암석 덩어리, 큰 암석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에 3번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을 분류한 건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가 되는데 아니오 했어요. 그러면 위성 같은 게 되겠죠. 가는 위성. 모양이 둥근가 돼 있는데요. 아니오 했는데 소행성 같은 게 되겠지. 그리고 궤도 주변의 다른 천체들의 지배적 역할을 하는가, 지배적 역할을 하는 애들을 행성, 아닌 애들을 우리가 외소행성 그랬죠. 그래서 다가 행성, 라가 외소행성. 그래서 2번에 2번 되겠고요. 이 행성계를 구분하는 거는 예전 개정판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문제가 추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새롭게 추가됐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렇지? 행성을 분류할 수 있는 거, 태양계 천체를 분류하는 그 정의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태양계 행성의 특징들, 우리가 특징들을 한두 개씩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수성 같은 경우는 가장 작고 그 다음에 태양에 가장 가깝다. 그 다음에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낮 기온차가 크다. 그래서 영하 마이너스 180도에서 400도씨까지 밤낮의 기온차가 크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없으니까 운석 구덩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했죠. 화성 같은, 금성 같은 경우는 샛별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밝은 별로 지구에서는 밝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구와 크기 가장 비슷한 별이 금성이었어요. 별 아니고 행성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대기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성 대기가 가장 높은 곳은 이제 금성이 된다고 그랬고요. 지구는 잘 알고 넘어가고, 화성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 좀 작고요. 그리고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극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물 혹은 다 드라이 아이스가 얼었던 흔적이 이제 남극 북극에 있기 때문에 물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이 화성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이 흘렀던 뭐 협곡이라든지 계곡 같은 흔적이 보인다, 그죠? 그리고 산화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많아서 산소가 많은 건 아니고 산소에 노출된 산화철로 된 토양이 있어서 붉게 보인다고 그랬죠. 뭐 그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목성은 지구의 한 11배 정도 되고 굉장히 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성도 많고, 목성형들은 특징이 고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체형 행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용돌이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소용돌이가 나타나는데 큰 붉은 반점 형식으로 나타난다 해서 대적점. 그 다음에 토성 같은 경우는 고리가 아름답게 잘 구성되어 있고, 고리 같은 경우는 얼음 아니면은 뭐 여러 암석 지푸라기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위성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제일 납작한 행성이라고 그랬죠. 그지? 대신에 밀도가 가장 작다고 그랬어요. 밀도가 작다는 거는 부피가 큰데 질량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가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토, 천왕성은 이제 자전궤도가 공전궤도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었고요. 그 정도 특징. 그 다음에 색깔은 파란색 계열이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해왕성, 네, 마찬가지로 파란색 계열이고 얘네는 큰 반점이 있다 그랬는데 얘는 검은색이라고 그랬죠. 대흑점.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금성은 뚜렷한 골이 아니고, 토성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가장 크죠. 아니고, 천왕성 자전 축이 공전 궤도면과 거의 나란하다. 요거네요, 그치? 네, 누워서 돈다고 그랬죠, 얘가. 3번에 3번 되겠고요. 4번에 표면이 붉게 보이고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은 화성이 되겠고요. 청록색으로 보이는데 얼룩처럼 생긴 소용돌이. 요거는 대흑점. 해왕성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해왕성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바다 해자를 써서 해왕성이에요. 파란색이라서. 그리고 천왕성이 청록색으로 보인다. 3번은 3번이고요. 4번은 자, 질량을 지구를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차이가 있고요. 반지름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질량이 지구보다 작은 애들은 이제 지구형 행성 AC가 되겠고, 그죠? 그리고 반지름도 작죠? 그냥 크기가 작은 애들. 그리고 질량도 크고 반지름이 큰 애들은 BD, 목성형 행성이 되겠죠. 목성형 행성 BD, 4번에 4번 되겠고요. 5번은요, 수금지화, 지구형이라고 그랬죠. B, 목토천해는 기체로 된 목성형이라고 그랬어요. A 집단에 속한 행성들과 B 집단에 속한 행성들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인데요. 질량, A는 작고 질량 B는 크죠. 반지름, A는 작고 반지름 B는 크죠. 위성수, 위성이 A는 없거나 적다. 그 다음에 B는 많다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하지만 표면 온도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죠. 그래서 5번에 4번 되겠네요. 고리는 지구형은 고리가 없다. 그 다음에 목성형은 고리가 있다. 그죠? 목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리가 희미하게 있다. 자, 6번은요. A는 질량이 작고 위성이 없어요. 없거나 적다. 여기가 위성수고 여기가 질량인데 여기 있는 A들은 우리 그래프 해석할 수 있죠. X축이 작고 Y축이 작은 애들. 위성이 없거나 작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작다. 이거 지구형의 특징이 되겠죠. 지구형. 그 다음에 B. 위성도 많고 질량도 큰 애들은 목성형의 특징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제 요 단원에서에 대한 문제들은 요 그래프를 X축과 Y축을 보고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지구형과 목성형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A는 지구형이야. 1번 틀렸고요. A 집단은 단단한 표면이 없다가 아니라 지구형의 특징은 우리 지구 생각하시면 돼요. 단단한 암석형이지, 그지? 네, 단단한 지각이 있단 말이야. 벌써 졸고 있어. 3번 B 집단은요, 목성형의 특징은 고리와 위성이 많다잖아. 네, 3번도 틀렸고요. 4번 B 집단은 A 집단에 비해서 크기가 크죠. 네, 반지름이 크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답은 5번이죠. A에는 지구, 화성, B에는 목성, 천왕성. 6번에 5번. 자, 이번엔 태양인데요. 태양의 표면과 대기. 태양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태양도 이렇게 동그랗단 말이야. 그 이유는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간단하면 하면은 태양 중심에서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중력으로 이 흑자들을 잡아당긴단 말이야. 그런데 이 중심에서는요, 수소 핵융합이라는 걸 해가지고 폭발을 해. 태양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발해서 기체가 또 빠져나가려는 힘이 있어. 그래서 터져서 빠져나가려는 힘하고 잡아당기는 중력이 수축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간에 팽팽하게 잡아당긴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동그랗게 보여요. 태양도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까만 뭐 셀로판지나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이렇게 보시면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이 동그란 표면을 광구, 빛이 나는 공, 그래서 광구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표면을 광구라고 한다. 그리고 광구 표면에는 쌀알 무늬가 밝게 빛나는 쌀알 무늬가 있고 어두운 흑점이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개 중에서 흑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했고요. 쌀알 무늬 같은 경우는 대류 현상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흑점 같은 경우는 태양이 가운데에서 폭발한다고 그랬죠. 폭발을 하면서 강한 자기장이 생기는데 강의 자한사양이 딱 막아버려요. 위를. 그러면은 이제 폭발이 하다가 못 올라가겠지, 가스 기둥이.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기온이 2000도씨 정도 낮다 그랬어요. 그리고 표면 온도는 6000도씨고 평균 6000도씨고 흑점은 한 4000도씨 정도 있다. 자, 1번이요. 이제 이거는 대기해야 되는 거고요. 채층은 얇은 층이죠. 붉게 나타나는 얇은 층이에요. 채층은 광구에서 나타나는 불규칙한 모양은 어두운 부분. 이거는 이제 표면에 있는 흑점에 대한 내용이네. 그래서 7번에 1번은 틀렸고요. 코로나는 광구 바로 위에 붉은색을 띤 얇은 대기층이다 그랬는데 이건 붉은색을 띈 얇은 대기층 채층에 대한 내용이죠. 코로나는 왕관 무늬로 이렇게 밝게 빛나는 진주색 혹은 백색 무늬로 이렇게 밝게 이글이글 타는 거 있지 태양에서. 이걸 코로나라고 한다. 3번 플레어는 이름 자체가 폭발이라고 했잖아요. 강한 폭발을 말하는 거고요. 흑점 주변의 폭발로 많은 에너지가 3번 플레어 채층 위로 고온의 물질이 솟아오르는 현상인데 이거는 가스 기둥이죠. 홍염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홍염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은 흑점 주변의 폭발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 이게 이제 플레어가 되겠지. 3, 4번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답은 5번이고요. 쌀알 무늬는 태양의 대류 현상 때문이다. 대류라는 거는 뜨거운 거는 상승하고 차가워지면 하강한다고 했죠. 그래서 뜨거운 물질들이 상승하는 부분은 밝게 빛나니까 밝고 그 다음에 하강하는 지역은 같이 하강하니까 어둡게 보인다고 했지. 7번은 5번이에요.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표면과 대기가 좀 중요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8번은 흑점이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의 둥근 표면이다. 이건 광구를 말하는 거지. 2번은요. 주변보다 온도가 낮게 보인다고 그랬죠. 낮아서 검게 보이는 거죠. 2번도 틀렸고요. 태양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 맞네요. 8번은 3번이에요.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죠. 11년 주기고 흑점이 많을 때는 극대기, 11년 주기로 흑점이 적을 때를 극소기라고 한다고 했죠. 8번에 3번. 그리고 흑점의 위치는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요. 태양이 또 자전을 하기 때문이고 태양이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거든요. 그리고 태양도 기체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니까 우리 눈에는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돌면서 반대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9번은요. A는 채층이 되겠고 B는 이제 강렬한 폭발이 되니까 플레어가 되겠고요. C는 코로나가 되겠다. A는 채층이다. 2번 태양의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3번 채층 위로 넓게 뻗어있는 대기층이다. A보다 온도가 더 높다. 맞죠? B는 흑점수가 많을 때 발생한다 그랬죠. 흑점수가 많을 때는 강한 폭발이 일어날 때니까 홍염도 그렇고 플레어도 그렇고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코로나도 더 커지고. 그래서 9번에 3번 9번에 4번 5번 A, B, C 모두 광구가 완전히 가려지면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맨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광구가 가려지는 이제 계기이실 때 특별히 더 잘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9번에 4번 10번은 흑점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11년 주기라고 그랬죠. 자, A는 극대기, B는 극소기가 되겠고요. 흑점수는 약 11년 주기다. 10번의 기억은 맞죠. 자, A식의 코로나 크기가 커졌을 것이다. 네, 흑점이 가장 활발할 때 코로나도 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아요. B 극소기가 되겠고요. 네, 태양 폭발이 잠잠해질 때가 되겠죠. B식에는 태양에서 전기를 띤 입자가 많이 방출된다. 이걸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태양풍이 조금 덜해지겠죠. 그래서 D는 틀렸고요. A보다 B식에는 태양의 활동이 덜하다. A가 더 활발하다. 자, 10번에 기억 니은 1번 되겠어요. 11번 일부러 자는 거지. 네? 일어날래? 10번 다시 한번 10번에 1번 네. 집에 가서 너 꼭 풀어봐. 다시 보고 11번 태양풍 흑점에 대한 거고요. 11년 주기다라는 거예요. 자,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흑점이 활발하다는 것은 태양풍이 강력하게 분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죠. 뭐 자기라든지 전기 제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무선 통신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인공위성에 고장 난다든지 등등등 있었죠. 오로라가 더 많이 관찰된다든지. 이거 꼭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기 폭풍 발생하고요. 2번 인공위성 고장. 오로라가 발생하는 지역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1번에 3번 되겠어요. 델린저 현상이라는 거는 무선 통신에 장애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거고요. 송전 시설이 고장 난다고 했죠. 11번에 3번 델린저 현상 잘 뜻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선 통신에 장애가 생기는 모든 현상을 델린저 현상이라고 한다. 자, 12번은 이제 천체 망원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렌즈 3개만 기억하자고 했죠. A는
사물 쪽을 바라보는 거를 대물 렌즈 그리고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요 눈에 접한다 해서 접안 렌즈가 되겠고요. 이제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우리가 확대할 수 있다 그랬어요. C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보조 망원경 혹은 파인더라고 하고요. 천체를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때, 그지? 그 지역을 낮은 배열을 한번 찾아야지. 어떤 위치를 딱 정해가지고 이제 B로 확대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뭐 경통과 이제 삼각대를 연결하는 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삼각대가 되겠고, 그리고 D 밑에 있는 부분이 뭐 균형추가 되겠고요. 자, A는 상을 확대한다가 아니라 상을 확대하는 건 B가 되겠고요. 빛을 모은다는 A가 되겠죠. 대물 렌즈. C, 망원경의 균형을 맞춘다는 D가 되겠고, 아니죠. 망원경의 균형을 맞추는 거는 D 밑에 있는 균형추죠. 틀렸고. D는 경통과 삼각대를 연결하는 12번에요. 12번에 4번. 그렇게 중요한 부위는 아닌데 여기를 D가 나왔네. D가 맞는 걸로 나왔네요. 12번에 4번이고요.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를 연결하는 거는 A와 B 사이의 넓은 긴 통을 우리가 경통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현미경에서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대물 렌즈, 경통, 접안 렌즈. 1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답만 할게요. 4번이고요. 다나 가라. 평평한 곳에 삼각대를 세우고 가대와 균형체를 맞춘다. 아까 이제 D가 이제 이름이 가대였네. 그리고 경통을 끼우고 보조 망원경과 접안 렌즈를 설치한다. 그다음에 균형추로 경통과 가대의 무게 균형을 잡는다. 망원경 시야의 중앙에 있는 물체가 보조 망원경의 십자선 중앙에 오도록 넓은 범위에서 천체를 찾은 다음에 이제 B 접안 렌즈로 확대를 해가지고 별을 찾아야겠죠. 13번에 4번이고요. 14번도 4번이에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력 탄탄은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구의 운동, 지구의 자전으로 넘어갈게요. 우선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요. 어머나, 쌤 몰랐잖아요. 네 번. 자, 정리하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천체 운동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기본적으로 천체들은 서에서 동쪽으로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반시계라는 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래서 태양도 스스로 도는데 자전을 하는데, 자전을 한다는데 서에서 동으로 돌고요. 지구는 기본적으로 공전하고 자전하는데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그리고 달은 지구를 돌잖아. 달의 공전도 서에서 동이야. 그리고 달의 자전도 서에서 동이야. 이 밖에 나머지 행성들도 다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에서 동을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겉보기 운동인데, 사실 태양과 천체는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 그지? 맞죠? 그지? 근데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냐?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마치 지구를 고정시켜 놓은 태양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알겠죠? 그래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현상을, 얘네는 고정되어 있는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을, 겉으로 보이는 운동을 우리가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고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태양의 일주 운동이라든지 천체, 별자리도 있죠. 별자리들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애들은 봐봐. 실제로 자기가 직접 움직이는 애들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으로 보이는 간접적인 현상은 그냥 동에서 서로 보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자전부터 볼게요. 지구의 자전은 잘 알겠지만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지구 주변에 있는 위성이라든지 달 같은 위성이라든지 여러 행성들도 다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고요. 자전 같은 경우는 뭐 지구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에 24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자전을 하지만, 뭐 목성형 같은 경우는요, 목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성들은 한 시간이었나? 굉장히 짧은 단위로 빠르게 돌아요.
굉장히 빠르게 돌고요. 지구형들은 좀 천천히 돌고, 왜냐하면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돌고 무겁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들은 좀 빠르게 돈다.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방향 자체는 전부 서에서 동이다. 알겠지? 그래서 지구의 자전은요, 서에서 동이다. 거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 속도는요, 24시간에 몇 도를 도는 거니?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 그죠? 태양은 한 바퀴 도는 게 아니죠. 미안. 자전은요,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거잖아. 요렇게 스스로 도는 거잖아. 요렇게. 그치? 이렇게 돌면서 공전하잖아. 잘 알고 있죠? 24시간 동안 360도를 도는 거야. 그래서 360 나누기 24 해보시면요, 1시간당 얼마? 15도. 그래서 1시간에 15도 돈다는 건요, 이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4시간에 360도를 돌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1시간에 15도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만약에 각도가 30도가 회전돼 있다. 그럼 2시간이 지난 거고요. 예를 들면 3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45도가 회전했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확인할게요. 자,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요, 밤과 낮의 반복, 그죠? 태양이 마치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체 일주운동도 있죠.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천체 일주운동은요, 별자리가 마치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양의 일주운동이든 천체 일주운동이든 전부 이제 겉보기 운동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그럼 천체 일주운동이 뭘까를 한번 보시면요,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 원을 그리며 도는 운동을 말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체는 고정돼 있어요. 별자리든 태양이든 고정돼 있는데, 지구가 1시간에 15도씩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네도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로? 동에서 서로. 알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으로 하루 동안 나타나는 천체의 겉보기 운동이다. 과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니까 한번 밑줄에 놓으시고요. 천체의 겉보기 운동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주운동의 방향은 지구의 운동 방향과 반대, 동에서 서가 되겠고요. 일주운동의 속도는 1시간에 15도씩이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는 것 때문에 보이는 거니까 당연히 똑같겠지, 그지? 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별의 일주운동을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은 2시간 간격으로 북쪽 하늘에 있는 북두 칠성을 관측한 것이다 돼 있고요. 북두 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우리 북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북극성이잖아. 그죠? 북극성이 있는 쪽이 북쪽이야.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죠. 북두 칠성이. 그래서 3시에서 5시 쪽으로 지금 2시간 동안 30도를 회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 30도를 회전했다. 그럼 2시간. 만약에 3시에서 5시까지 2시간 움직였다. 그러면 30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자, 북두 칠성의 운동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고요. 북두 칠성이 회전한 각도는 30도다. 북두 칠성의 회전 중심은 북극성이다. 지구에 있는 관측자에게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 혹은 동서 방향으로 원을 그린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의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이건 북쪽 하늘을 봤기 때문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말했던 반시계는요, 남쪽 하늘 기준이에요. 요거는 이따가 바로 밑에서 무슨 의미인지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어쨌건 방향만 보세요. 동에서 서로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1번 한번 보시면 지구 자전과 천체 일주운동이 왜 상대적이냐? 잘 알죠? 하늘의 별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넓은 가상의 구를 우리가 천구, 하늘의 공, 천구라고 하고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면 지구 관측자에게는 천구에 있는 천체들이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상대적으로. 그죠? 이걸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표시해 보면요,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어. 지구 입장에서
멀리 있는 별자리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별자리, 여기 있는 별자리를 봐요. 지구가 얘를 봐. 지구가 이렇게 해서 A의 지점이 있다가 B 지점으로 왔어요. A 지점일 때는 얘가 A 다시 여기 있는 별자리가 여기 있는 별자리잖아요. 그치? 근데 이 별자리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보이겠니?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네가 마치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공전이지. 쏘리. 자, 얘가 이렇게 반시 방향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볼 때랑 다시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 자, 봐봐.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니까 얘가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진전 돌면서 얘를 볼 때 얘는 조금씩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네, 이렇게 돌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도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반대적으로 보이는 게 겉보기 현상이다 하는 거고요. 겉보기 운동을 보고 그런 의미다. 오른쪽에 우리 1번하고 2번하고 3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도는 거는 서에서 동이다. 알겠죠? 근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은 동에서 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구 자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되어 있는데요.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네. 1번에 5가 되겠고요. 2번 지구 자전은 실제 운동이 아닌 겉보기 운동이라 되어 있는데요. 지구 자전은 실제 운동이죠. 스스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X. 3번 별의 일주 운동은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되어 있는데요.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겉보기 현상이 되겠죠. 네, 맞고요. 하룻밤 동안 북쪽 하늘에서 별자리를 관측하며 1시간에 15도씩 이동한다 그랬지? 그래서 X, OX, OX. 자,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 니은 되겠고요. 천체 일주 운동은 반대 방향이니까 동에서 서, 기억되겠죠? 자, 별 P는 무엇인가 돼 있고요. P는 이제 북극성이죠.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북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북극성이고요. 북두칠성이 이제 A에서 B 쪽으로 반시계로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할 거야. 별 P는 북극성이고요. 이번 별들이 2시간 동안 이동한 각도는 1시간에 15도니까 30도가 되겠죠. 2번은 30도가 되겠고요. 별들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반시계 방향. 북쪽 하늘은 이제 반시계 방향이라서 A, B. 4번 별들이 P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기억에 뭐라고요? 기억은 어떻게 뭐요? 기억. 3번에 1번? 6번이요. 네? 뭐요? 3번? 네? 몇 번 말하는 거야? 3번이요? 3번에 1번? 네. 3번에 1 북극성.
북극성은 고정돼 있고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별자리들이 돌잖아요. 자, 이번에는 다시 왼쪽에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특히 이제 북반구 중위도가 되겠는데요. 위도 한 30도 지역들을 이제 중위도라고 하잖아. 이때 관측한 천체 일주 운동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남쪽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야. 우리가 이제 태양도 남쪽을 이제 이동하잖아요. 동남서로 이동하는 거고, 달도 동남서로 이렇게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남쪽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데 북극성만 우리 내 머리 뒤쪽에 있는 북쪽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향이 반대인 거고요. 일단 동쪽 하늘을 보세요. 동쪽 하늘은 어떻게 되겠니? 동쪽 하늘. 동쪽에서 달이라든지 천체가 뜨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치? 그래서 동쪽 하늘에서는요, 뜨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알겠죠? 동에서 서쪽으로. 근데 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반대쪽으로 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동에서 서로 뜨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리고 남쪽 하늘을 보면 어떻게 되겠니? 남쪽은 이렇게 수평하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서쪽은 어떻게 되겠니? 이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겠죠. 지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달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동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질 거 아니에요. 그치? 맞죠? 네,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천체를 바라볼 때 남쪽을 바라볼 때 생각이고요. 그런데 우리 뒤쪽에 북쪽을 생각해 보세요. 북쪽은 내가 남쪽을 이렇게 보는데 북쪽은 어디니? 내 머리 뒤쪽이잖아.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돌겠죠.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겠지. 북쪽 맞아요? 내 앞쪽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뒤쪽에서는 어떻게 되니? 반시계로 도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북쪽을 볼 때만 반시계 방향이다. 나머지는 다 이제 시계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북쪽 같은 경우는 반시계가 이렇게 이제 우와. 이거 시계인가? 이렇게인가? 반시계? 도는 것처럼 이제 해석하시면 된다. 내 뒤쪽에 있으니까. 알겠죠? 그게 이제 그림으로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화살표 복량과 그 반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복량을 잘 한번 보세요. 동쪽 하늘을 내가 바라볼 때는 동쪽에서 이렇게 뜨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그래서 비슷하게 올라오는 그림이 있어.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요, 이제 천체가 이렇게 수평으로 지나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쪽 하늘은 이제 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그죠? 그런데 북쪽 하늘은 내 머리 뒤쪽에 있으니까 반시계, 오케이? 그래서 외우실 때는 그냥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진다. 그리고 반시계, 북쪽만 반시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6번은 오른쪽에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시험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다 같이 나오는 거니까요. 분다지 유치가 안 하세요. 되나요? 몇 문제예요? 똑같아, 25. 어. 자, 1번. 1번 같은 경우는 반시계로 이제 원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북쪽 하늘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뭐야? 잘 안 보이는데. 뭐지?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있는 것 같죠? 서쪽 하늘이고, 3번은 수평면으로 돼 있으니까 남쪽 하늘이고, 4번은 이제 오른쪽으로 위로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동쪽이 되겠죠. 그래서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알겠죠? 뭐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동쪽에서 떠서 남쪽에는 지나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북쪽만 반시계 원운동으로. 자, 넘겨주시고 96페이지 다시 말해주세요. 북, 서, 남동. 뭐요? 자, 96페이지에 이제 실험 문제인데요. 지구 자전으로 나타나는 별의 운동이 있어요. 자, 보시면요. 북극성의 위치는 이제 북쪽 하늘이야. 그러니까 반시계로 도는 거고요. 20시의 모습, 24시의 모습, 4시의 모습, 8시의 모습에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보이죠? 서쪽에서 떠서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가라앉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 주변의 별들의 운동 모습에서 1시간에 15도씩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동에서 서서.
정리는 북극성 주변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 확인 문제는 각자 풀어보고요. 자, 넘겨서 100페이지. 일단 지구 자전만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위쪽에 보시면요. 지구 자전 방향과 별의 일주 방향을 보시면요. 북반구에서 지구 상의 관측자가 북쪽을 바라볼 때는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다. 그래서 동에서 서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 왜냐? 내 머리 뒤쪽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그렇구나. 밑에 있는 지구의 자전 방향과 별의 일주 운동 방향도 한번 보시고요. 동에서 서로. 지구가 자전은 서에서 동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별들은 반대 방향 동으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걸 천체 일주 운동이라고 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 운동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는 이제 수평, 그리고 북쪽을 바라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돌면서 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하. 자, 넘겨서 1번부터 8번까지 102페이지에 1번부터 8번까지 방금 했던 지구 자전 풀고 10분간 쉴게요. 와 진짜 나쁘셨네. 8쪽까지라고 12쪽. 8번까지. 수업하면서 전부 다 잤어요. 빨리 풀어. 쉬는 시간에 앉아도 돼요. 그래, 너만 그럼 계속해. 쉬는 시간에. CNS 나오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졸린 느낌. 이제 풀어보려. 수학으로 올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응? 수학이 더 배가 고프지. 머리가 있어. 근데 이 과학도 이것보다 윗단계가 있어요. 밑단계? 수학도 있잖아요, 단계. 아니 뭐 과학은 단계는 없어요. 얘들 잘하면 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어? 잘하면 가는데. 없어. 기본 강의가 없어. 그냥 여기 한 중상 정도 돼요. 영재고 대비는 그런 거 없어요. 영재고 대비는 중등으로 안 돼. 어차피 고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빨리 끝내고 고등으로 가면 돼. 알지? 통합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 물리화학을 하면 영재고 대비가 돼요. 영재고는 어차피 고등학교 거로 해야 되는 거라. 진짜 싫다. 그래도 다른 학원에 비해서 기초를 생략하고 나가는 거야 우리. 기본 교재 더 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 중3까지만 받지 않아요? 어? 저희 학원 중3까지만 받아요. 아니 선행. 아니 뭐 중학생들 중1만 돼도 벌써 고등학교 거 이제 준비하는 애들 많잖아. 영재고 과거로 가려면 고등학교 걸 무조건 해야 돼. 수학은 중학생들은 쫓겨난다고 하는데 응? 고등학생은 안 받는다고 우리 학원에서. 아니 우리 학원은 고등학생이 없는데 선행은 하잖아. 선행. 수학도 고등부 선행 하잖아. 근데 진짜로 쫓아내냐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안 받지. 중학생까지만 받는 학원인데. 이건 차별이야. 뭐 차별이야. 고등부 학원이 따로 있잖아. 겨우겨우 열심히 빼서 영재고 대비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CMS는 이제 선행 위주 학원이니까. 근데 그때 중3이 끝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고등학교 이제 내신 대비하는 학원도 다니는 거지. 어차피 중3 되면은 난 CMS 영재고 가고 못 들어가면 이제 내신 대비하는 거 아니야. 그치? 난 CMS에 뼈를 묻겠어. 열심히 해. 그럼 그 정도 과학 성적으로 되겠어? 어? 열심히 안 하네. 여기에 낙서 있다. 뷰티 섹시 건 얘가 본다. 빨리 합시다. 지구의 자전하고 공전에서는요, 이따가 하겠지만 자전하고 공전의 속도가 다르잖아. 자전 주기랑
공전 주기가 다르니까 그거랑 그 다음에 방향은 서에서 동이다. 똑같은 거 유의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저희는 막 숙제 같은 거 올려주거나 그냥 영상 올려주고 오픈 채팅방 없어요? 영상 올려주잖아. 아니 영상을 그냥 오픈 채팅방에다가 따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솔직히 찾기 귀찮아. 영상 채팅방, 아니 오픈 채팅방에 올리면 그냥 막 퍼져나가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희만 있는 안 된다니까. 대신에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귀찮은 그 정도의 귀찮음을 감수하지 않으면 빨리 풀고 시작. 서야 다 했지? 다 했죠? 아휴, 와. 너는 저 다 했어요. 서 벌써 다 했잖아. 저도 다 했어요. 자, 1번 볼게요. 얼마나 맞는지 보자. 지구의 자전과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지구 자전 주기는 24시간 1일 기준이야, 그지? 네, 1번 맞고요. 지구는 1시간에 15도씩 회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아까 전에 24시간 동안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1시간에 15도 돈다. 자전은 그거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며 돈다. 하루에 한 바퀴가 아니라 별도 마찬가지로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어디? 동에서 서로. 1번에 3번이 되겠다. 옳지 않은 별이 하루에 한 바퀴.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 맞죠? 똑같죠? 네. 한 시간에 15도 하루에 한 바퀴 맞네요. 3번 맞고요. 4번, 별이 실제로 움직여서 이거 틀렸네요. 별은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별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태양이라고 그랬잖아. 그 나름의 우주에 있는 다른 공간에 있는 태양이라고 그랬죠. 그지? 다른 우주인들의 외계인들의 태양이야. 그래요? 걔네의 별은. 4번이 틀렸고요. 우리나라에서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에서 서로 운동한다. 네, 1번에 4번이고요. 2번, 지구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낮밤이 반복되는 거. 여기 태양의 일주운동이 되겠고요. 니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래서 낮과 밤이 반복되는 거고. 기억 니은 맞네요. 자, 그러면은 답은 4번일 것 같아. 자, 디귿, 계절에 따라 관측되는 별자리. 요건 계절은 연중을 말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우리는 지금 하루 동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자전이에요. 디귿은 틀렸고요. 계절에 따라 관측되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요거는 우리 이따가 다음 시간에 할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리을,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자리가 원을 그리며 돈다. 요거 맞죠? 네, 이번에 4번이고요. 미음 같은 경우도 태양이 별자리 자리를 이동해서 1년 후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요게 태양의 연주운동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태양의 일주운동하고 천체 일주운동 이 두 가지. 알겠죠? 그리고 태양의 일주운동에 의해서 낮밤이 반복되는 거. 요거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할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태양의 연주운동, 천체 연주운동 뭐 이런 것들이에요. 3번요.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움직임이고요. 북두칠성이 A 위치에 있을 때 시각이 새벽 5시였대. B 위치에 있다는 건요. 4시간 60도니까 4시간 차이잖아. 그지? 4시간 전이라는 소리야. 4시간 전. B에서 A로 움직인 거야. 알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극성을 중심으로 B에서 A로 반시계로 움직인다 그랬죠? 북쪽일 때만. 그리고 이 각도가 지금 60도니까 얘는 4시간이죠. 그래서 얘가 5시면 얘는 1시가 되겠죠. 새벽 1시. 그래서 3번에 5번. 자, 4번은요. 북쪽 하늘을 향해서 사진기를 2시간 동안 노출시켰어요. 별의 일주운동이고요. 자, 1번 세타의 크기는 15도이다 돼 있는데요. 세타가 각도를 말하는 거 알죠? 2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뭐야? 답은 1번이네. 2시간이니까 30도로 고쳐야겠다. 그죠? 4번에 1번이고요. 별은 시계 반대 방향. 네, 요거는 북쪽 하늘이기 때문에
3번 호의 중심에 있는 별 P는 북극성이 되겠고요. 기준점이 북쪽의 기준점 북극성이 되겠고 4번 모든 호의 중심각은 크기가 서로 같다. 네, 1시간에 15도씩.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난 겉보기 운동이죠. 네, 4번에 1번이고요. 5번 같은 경우는요. 6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쪽 하늘의 지평선이래요. 6시간은 각도로 치면요 6 곱하기 15에서 90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천체가 있는데 동에서 서가 있는데 지금 서쪽 하늘에 6시간 지난 후에 별자리를 찾으라는 거는 얘가 90도 전에 위치를 찾으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90도로 옮겨보면요 남쪽 하늘에 있는 별을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쌍둥이 자리가 되죠. 쌍둥이 자리가 6시간이 지나면 90도가 지나가니까 이제 서쪽에 있겠죠. 그죠? 5번 같은 문제는 좋으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그래서 몇 시간 후에 별자리가 어디 있을지 예측하는 거 알겠죠? 6번은요 남쪽 하늘이니까 수평한 거잖아. 그래서 1번 되겠고요. 그냥 외운 건데 2번은 동쪽 하늘, 3번은 서쪽 하늘, 4는 북쪽 하늘, 5번은 이제 잘못돼 있고요. 동에서 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시계 방향. 자 7번 동서남북 순이다 돼 있고요. 동쪽이 위로 떠는 거니까 라로 시작하겠네. 라. 그 다음에 서쪽이 가. 그 다음에 남쪽이 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나가 원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 그래서 라가 다나 7번에 5번 되겠고요. 8번. 자 별은 1시간에 30도 틀렸죠. 15도씩 돈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구는 하루에 15도씩 자전하죠. 지구가 공전하기가 아니라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나에서 별들은 시계 반시계 방향, 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북쪽 하늘일 때 나는 지금 북쪽 하늘이고요. 북쪽 하늘에서는 반시계, 나머지는 시계 방향. 그래서 8번에 4번 또 8번이 4번이 틀렸죠? 옳은 거죠. 네. 8번에 4번이 맞아요. 이와 같은 현상은 별들이 실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지구 공전으로 할게요. 쌤 쉬어서 밉다는 거야?